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세력주 길라삽입니다. 오늘 7월 10일 오후 12시 26분인데, 오늘도, 어, 이번 주 관심 가져볼 종목들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이번 주 관심 종목 주제는, 단기 수급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승일, 현대약품, 하나인터텍과 같은 흐름을 기대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이 세력이 이제 개매 털어내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승일이라는 차트를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승일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부근을 깨버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로 보이는 종목들을 몇 개 가져왔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보면 7월 6일 기준 7월 6일 기준 차트를 보면 이런 상태예요. 지지하는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 지지하는 라인 위로 올라온 상태.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갔다면 괜찮은, 손절 라인은 짧고 수익권은 큰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기준으로 또 차트를 보면 지금 이러한 그림이 나온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를 뚫어 올리고 안착해서 지금 눌림목으로 보이는 종목들. 그래서 승일, 그리고 현대약품. 현대약품은 현대약품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왔을 때 6월 27일 기준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을 깼다가 다시 올라온 종목들, 이 자리에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좀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신한인터텍도 보시면 신한인터텍도 이날 6월 21일 기준으로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이탈하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이탈하고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온 종목들. 이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도 수렴을 그려놨었다고 했는데 이 수렴을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와서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분석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지지하던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비슷한 종목들 뭐가 있냐? GH 신소재, 모나미, 리노스, 영원엔시스, 그리고 SY, 이렇게 5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번 주에 있을 주간 증시 주요 이벤트 관련해서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박스권 흐름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수는 보지 않고 이번 주는 이렇게만 좀 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H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GH 신소재.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업 분석을 보면 코스닥 제조 쪽이고 시총만 7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50%. 대주주가 MVH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내장용 뭐 부직포 이런 쪽을 하고 있고, 매출도 지금 보시면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당기순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음압병실 관련주로 좀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자동차 부직포 1위, 배터리 클린룸, 특수 소재,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MVH 코리아의 주요 계열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MVH 코리아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 차트 보면 짧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차트를 들어 올리고 이 고점에서 이 부분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면서 위아래로 움직였어. 근데 최근에 이 박스권을 깨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추세를 돌파한 걸로 보이지만 약간 평행하게 차트를 그어보면
아주 완벽하게 뭐 이렇게 보면 또 뚫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 그 승일 현대화품 신학 인터텍처럼 단기 지지가 나왔던 이 4,700원대 라인을 깨고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주가를 어디까지 뺐냐? 이 정도 라인까지 뺐었죠. 이 정도 라인은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 전후 이 주가 수준만큼인 곳까지 주가를 뺐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연속된 큰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는 이 구간을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 여기 걸리는 이 구간으로 잡아도 될 것 같고 앞에 여기 걸리는 여기 구간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이 구간이나 이 구간 이렇게 짧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짧고 수익 구간은 큰 가성비가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이 다시 하락하면서 깨고 내려가더라도 여기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빠지면 지켜보시다가 이 구간에서 받으셔도 괜찮아 보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저항을 맞았던 여기 상단 요천 3,400원 라인 정도 여기 박스권 여기 박스권을 지금 두드리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짧게 보면 5,400원대 10% 정도 수익률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구간을 목표가로 정하셔도 될 것 같고 뚫어주면 또 지지받으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면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종목들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지선 위로 다시 올라온 종목들 그래서 GH 순서대도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는 기업이죠.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유통 그리고 시총 한 7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28% 그리고 뭐 모나미 볼펜 뭐 색연필 잉크 카트리지 뭐 이런 거 있고 재무도 꾸준하게 매출 계속 괜찮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2021년도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토종 문구 기업인데 일본 불매운동 및 국산 문구류 수요 증가 반일 애국 테마주로 거론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은데 모나미도 차트 크게 보시면 이 2020년 8월 고점을 들어 올리고 나서 이 우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아직 이 우하락하는 추세를 뚫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단기 지지가 나온 구간 이 구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죠. 여기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고 여기서도 이탈하는 것 같지만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꽤 괜찮게 들어왔고 금요일에 상한가도 갔다 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에서 조금 눌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6월 23일 요때 24일까지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졌냐? 거의 이 종목도 코로나 이전 2017년 18년도 주가 흐름 그 정도 위치까지 지금 주가를 뺐죠.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보조지표도 굉장히 바닥을 찍은 상태고 RSI도 바닥이고 스토캐스틱도 바닥이고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될 게 6월 24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죠. 10%. 근데 전일 음봉을 아예 먹어버리는 양봉이죠. 상승 장악형 캔들이거든요.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을 시작으로 해서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중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상한가가 큰 상승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아니면 적어도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이탈해주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뚫렸다가 다시 지금 위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떻게 사냐? 이 구간에서 거래량 없는 도치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음봉으로 밀리더라도 이, 이 양봉의 몸통 중간
몸통 중간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이때 지지가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또 바로 쏠 수도 있어요. 바로 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손절 라인만 이 구간으로 명확하게 잡으신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거래량이 없이 뭐 도치형 캔들이 나오거나 살짝 눌러주는 음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크게 나와도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면 이 지지 라인만 지켜주면 다시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미도 현재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한 손절 라인은 짧고 수익권은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노스, 다음 종목은 리노스 보도록 할게요.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뭐 서비스 이쪽이고 시총 한 500억이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대주주 30%, 오디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대주주로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열차 무선 통신 분야, IT 사업 분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리노스 같은 경우에 IT 사업, 열차 무선 통신 솔루션, 최근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뉴스를 좀 보면 어, 우크라이나 재건 협의회 철도주 헐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철도 관련주로 뭐 이렇게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리노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리노스는 국가 재난통신망 분야와 열차무선 통신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다 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이 700원대를 찍고, 이 지수가 다 안 좋았던 그때죠. 그때 이제 하락이 나오고 다시 이 지지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이때 양봉 캔들이 하나 나오고 다음 날에도 한 7% 정도 6월 27일 날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 안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쏘아 올리는 무빙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눌러줄 때 잡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 여기 지지 라인,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음봉 막 갑자기 10% 마이너스 10%막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마이너스 5% 아니면 도치형 캔들. 왜 제가 도치형 캔들을 말씀드리냐, 신한인터텍, 현대약품 볼까요? 현대약품도 보시면 거래량 없이 눌러주다가 이 장대 양봉의 몸통을 중간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쏘아 올렸고, 승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때 이 양봉의 몸통을 이탈하지 않고 이 지지선 아래로도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위도 조금 찌르고 아래로도 조금 빠졌지만 약간 도치형의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없는 죽어있는 모습이죠. 신한인터텍, 신한인터텍도 마찬가지로 뚫어 올리고 음봉으로 밀렸지만 고가 9%까지 찔렀다가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바로 쏘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리노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한 번 더 찌르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안 터질 경우, 그러면 이 구간은 진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시기엔 정말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정원 엔시스. 정원 엔시스는 반대로 지금 뚫어 올리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정원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뭐 IT 이쪽 회사고, 대주주 지분율 22% 정도 되고, 뭐 솔루션 서비스, 전산, IT 전문 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무도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크진 않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점,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정원 엔시스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지? 파평윤 씨인가 대표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공정경제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면서 중소형 SI 업체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대요. 이 SI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정보 시스템 기획 개발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로 묶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차트를 보면 계속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죠. 근데 보시면 이 추세를 뚫어 올렸죠. 그리고 뚫어 올리고 지금 안착해서 도치형으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좀 가까이서 차트를 볼게요. 뚫어 올리고 뭐 대충 이렇게 그을게요. 뚫어 올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도치형 캔들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정원 NCS도 이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바닥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뚫어 올리고 아예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줬죠.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 없이 지금 눌리고 있는데 이때 위로 찌르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왔는데 이 하락하는 이만큼의 하락이 있는 와중에 거래량은 이거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지수 보기 눈치를 좀 하면서 한번 들어 올리고 눌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이탈해서 내려오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제 생각엔 눌러주고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 꽤 괜찮게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추세를 바꾸고 가려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적어도 눌러주더라도 좀 이 추세를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빠졌냐면 거의 코로나 빔 수준만큼 빠졌었어요. 여기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바닥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구간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인데 이만큼까지 빠졌다는 건 정말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보조 지표들도 많이 바닥을 보였었던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뚫어 올리고 눌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라인? 그럼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뭐 여기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도치로 지켜주고 있는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래로는 손절 라인을 짧고 위로는 수익 구간은 큰 가성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SY 보도록 할게요. SY 같은 경우에도 이 상장기업 분석을 보면 코스닥 제조 건축자재 쪽이고요. 시총 1,800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죠. 그리고 대주주는 3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샌드위치 패널 제조 그래서 뭐 쌍용 시럽 그래서 뭐 종속회사인 SY 빌드 칼라 강판 단열 패널 뭐 데크 플레이트 이런 걸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SY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리식 샌드위치 패널 만들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였어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소식 및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조립식 주택으로 마을을 지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어, 이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무슨 장관은 모듈러 주택으로 마을을 지어야 한다. 관련 기술을 보여 한국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이것도 오른 모습이죠.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장을 2015년에 한 모습인데 전형적인 들어올리는 1번, 눌러주고 횡보하는 2번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진짜 완벽한 밥그릇 차트거든요. 흔들어주고 쏘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저점에서 매집도 좀 크게 들어온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하락하던 단기 추세를 하한가로 뚫어 올렸죠. 그리고 뚫어 올리고 지금 448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보시면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구간 내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모습인데 이 구간 또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 듯 하다가 이탈하고 하락이 나오고 상한가로 강하게 뚫어 올렸죠. 그러면서 이 우하락하는 추세선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뚫어주고 갭 음봉으로 위를 한 번 더 찌르고 내려오면서 448일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448일선부터 해서 224일선 이 초록색 장기동 평균선이 있는 112일선은 생각보다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10% 손절 라인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장기동 평균선 3개 448일선, 300일선, 224일선이 있는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적어도 이 아래 박스권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좀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
많진 않아 보이지만 최근 1년, 최근 뭐 1년 이상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이죠. 이때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2,600원대, 2,600원이면 진짜 코로나 때만큼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바닥 나온 것 같다. 저점 확신은 못하지만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최대 이 장기이동 평균선 3개가 모여있는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 올리고 눌러줬을 때 잡으시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국제약품 상승이 나오기 전 이 6월 27일인가? 그때 기준 차트를 이렇게 캡처를 떠났거든요. 다른 종목들이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모나미 볼게요.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것 같다가 이탈을 하고, 현대약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지지하는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온 모습. 거래량 터지면서. 지지하는 곳을 이탈했다가 들어오면서 거래량 터진 모습. 국제약품은 이 구간을 지켜주고, 제가 캡처했던 게 여기거든요. 이 구간을, 국제약품이 아니죠. 현대약품이죠. 현대약품이 이 구간 때 이제 지금 이 구간 때를 잘라서 캡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눌러주고 다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어 보이는 종목들만 지금 이렇게 현대약품, 뭐 모나미, 리노스, 정원에시스, SY, GH 신소재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이 종목들이 뭐 바로 이 종목들이 뭐 월요일 날부터 바로 쏠지 아니면 거래량 없이 도치형이나 음봉이 나오고 갈지 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구간은 손절 라인이 짧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단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종목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요 증시 이벤트 좀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번 주 뭐 물가, 기업 실적 시즌 온다. 이번 주는 6월 물가 지표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에 CPI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걸 토대로 연준이 2주 뒤에 있을 약 2주 앞으로 다가올 7월 FOMC에서 고강도 긴축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연준 이사는 7월에 75bp 금리 인상과 9월에는 50bp 인상을 확실히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부 시각에서는 고용시장의 탄탄한 흐름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후퇴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더 강력한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 그러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7%가량의 참가자들이 연준이 7월 회의에서 100포인트, 1% 금리를 올릴 것을 전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로였던 확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강도 긴축을 75bp 포인트는 시장이 이미 받아들일 거라고 해서 저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포인트, 1%를 올려버리면 이건 좀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13일에 저희 우리나라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 일단 미국 6월 CPI가 발표된다. 가장 최신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50포인트 빅스텝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국 고강도 긴축하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대응이 필요한 점, 국내 물가가 아직 피크아웃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이나 이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제가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월요일에는 뭐 제가 여기서 빼기로 한 게 있는데 막 여는 통계들의 연설은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연설은 다 뺐고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오펙 원유 시장에 관련돼서 지금 국제유가가 난리를 치고 있죠. 보고서가 있다고 하고 OECD 고용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0.5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충격을 줄지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밤에 미국 증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연준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준 베이지북이 뭔가 저도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연준 베이지북이라고 찾아보니까 뭐 물가 가능할 지표 쏟아진다, 서학개미 주목, 오늘 13일 연준은 베이지북을 공개한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관할하는 보스턴, 뉴욕 등 12개 관할 지역에서 경제학자 또는 시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취합한 경제평가 보고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등을 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총 12곳의 관할 지역 중 4개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경제성장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4월, 5월 평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보시면 지금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이라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16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반대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 수가 낮으면 고용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보면 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 이때부터 해서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에서 은행권들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상반기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발표됐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뭐 이게 발표가 있고, 6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발표가 되는데, 이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도 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어, 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주시하는 지표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수는 뭐 발표하는 이거저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주시하는 지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다는 점. 수요일이 아마 정말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죠. 이제 수요일 날 이 이슈들을 눈치 보기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날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하는 장세 속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관망하는 태도가 제일 좋겠지만, 매매를 하시겠다면 소액으로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